네, 김영현입니다. 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2월 21일 그 경기도지사의 정확히 워딩을 하자면 지시에 따라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백경영 구리시장은 개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구리 시민을 기만하고 구리 시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전면 중단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시장님, 현재 그 서울 편입 관련해서 구리시에 지금 발족된 시민 단체 또는 단체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서울로 가는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이제 중앙 본부가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이제 각 동에서 동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갈매동이 가장 먼저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 지금 이제 인창동이 하고 있고,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수택이동이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 이 시민 단체 혹시 구리시에서 설립하거나 지원하거나 관여한 단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자율적으로 다 그분들이 구성하고, 또 우리 이제 구리시의 이제 범시민 추진위원회 거기서 이제 협의하고 이렇게 그렇다면 하고, 우리는 이제 그쪽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은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뭐 지원하는 절차지, 그러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시장님이 하진 않다. 말씀하시는 얘기는 순수하게 시민들로 하여금 설치되고 운영된 단체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비난했던 백경영 구리시장은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구리 시민을 기만했다. 이 근거는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그거는 뭐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뭐 시민을 기만했다는 표현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그거를 뭐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표현한 것도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걸 뭐 바로잡아야 될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브리핑 시기를 보면 사실 이 범시민 단체 설립 그리고 발족 시기에 맞춰서 지금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겠죠? 네? 그 범시민 단체 갈매동에서 발족함과 동시에 거의 비슷하게 그 시기에 나왔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훨씬 이전에 갈매동이 구성된 그죠? 걸로 아니,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어쨌든 발족 후에 지금 그 발표가 나왔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설립한 범시민 단체 혹은 그 시민 단체가 시민들을 갈등을 유발한 적이 있나요? 시민들 간에 없어요. 예. 없죠. 예. 그런데 왜 이런 비난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잘못된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시민 간에 뭐 갈등 유발되거나 이런 사항은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시민과의 이제 소통을 하니까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뭐 항의 받으신 적 없으시잖아요, 이게. 네.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장님도 그렇지만 경기도지사도 시민들이 뽑아준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이 시민들을 갈라쳤다. 갈라친 적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시민들의 갈등을 유발시킨 게 고영인 부지사의 기자회견이죠. 그게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처럼. 네. 그리고 그분이 뭐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발령낸 지도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전후 사정을 다 알겠어요. 이게. 네, 저도 참
어이없고 생각 없는 브리핑이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 지난 지선 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공약한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정확히 공약집 225번 공공기관 이전 추진, 거기에 내용을 보면 경기주택도시공사 가로 열고 구리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언급은 하셨지만 사실 이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공약과 경기도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이었던 이 경기도 분도, 즉 205번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공약 모순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부권의 이전 대상 기관은 이제 신설되는 경기교통공사 양주시에 그게 이제 2020년도에 이재명 그 당시에 이제 지사 당시에 이전하고 뭐 북부권에 이전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그 경기 분도하고 공공기관, 공기업의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 질문에 짧게 언급은 하셨습니다. 그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분을 경기주택도시공사 즉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공사 설립은 해당 자치단체의 그 필요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고 출자, 결산, 결손, 이익, 손실, 기금, 자산까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맞죠? 예. 다시 말해서 경기도가 분리되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법률로 정해져서 분도가 된다. 그 이후에 필요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조례를 만들고 직접 설립하고 출자를 해야 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5분 자유발언에 그 보도자료가 나가서 어느 기자분께서 취재를 하셨어요. 그런데 뭐 앞서서 저희 김성태 부의장님도 똑같은 발언을 해주셨지만 단순히 경기도 측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분리하면 된다라는 정말 짧은 답변,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행정구역 변경되는 거는 북부자치도도 글로 가는 것도 행정구역 변경이고 서울로 가는 것도 똑같은 변경인데 행정구역 변경되는 거에 북부자치도는 되고 서울은 안 된다는 그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여기 이제 경기주택공사 이제 도시주택공사인 GH가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경기 북부자치도가 됐다고 해서 주택도시공사를 만들려는 법도 없잖아요, 이게. 그거는 이제 그 기관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 아니 남도에서 야 그거 만들어서 이거 인수해 가라 이래야 될 입장도 아닌데. 맞습니다. 예, 북부자치도는 되고 서울시 편입이 안 된다라는 그런 모순적인 발언이 잘못됐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모순된 점은 확실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그 방금 전 답변에 그 2월 21일 기자회견에 기자회견 이전에 경기도 측에 어떠한 협의나 통보, 예고 없었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예. 시장님, 일시 중지도 아니고 전면 중지도 아니고 전면 중단이라고 했습니다.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중단 조치는 행정 절차상 변경에 속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문제 저희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보더라도 이제 협약을 위반한 것이고
물론 이제 협약에 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명시는 했지만 여지껏 진행해왔던 사항들로 봤을 때 문서는 뭐 협약에 그렇게 표기돼 있지만 책임을 져야 될 사항들이 행정적 법적 책임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말씀하신 이전에 대한 협의 그리고 예산 집행 향후에 공사 일정, 준공 등을 모두 변경해야 되는 그러니까 GH9리 이전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지연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전면 중단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면요. 맞겠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도 2026년 계획이 2009년도로 변경됐다가 요거 발표하기 전에도 2031년도로 벌써 2번이나 변경이 됐어요. 이게. 네. 구리시만 하더라도 대규모 사업, 어떤 뭐 공공기관 설치라든지 뭐 건설에 대한 사업들 아니면 큰 뭐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그러니까 뭐 일정과 예산 변경에 대한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500억이 넘기 때문에 네. 경기도의회 의결도 거쳐야 되고 또 이게 의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이제 불투명한 거고 또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이제 우리 여기 오는 규모가 지금 광교의 17층 규모보다 훨씬 커요. 저희가 그것도 가령 평가원에서 승인을 해줄까 그것도 우리가 걱정과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지난번 5분 자유 발언 이후에 그 취재에 따르면 제가 주장한 거는 행정절차법, 뭐 앞서서도 이경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주장한 바로대로는 행정절차법 제46조 20일 전 행정 예고 없이 계획을 변경하고 통보했음은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발언에 이 같은 전면 중단 조치는 계획 변경이 아니라는 주장을 또 경기도에서 하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게 계획 변경이 아니면 뭐가 계획 변경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 다음 단계가 사실 백지화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백지화 단계까지 가면 변경이 아니라 폐기입니다. 이 부분 법률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겠습니까? 네, 저희도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협약서에 혹시 이 4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는 문구 가지고 그냥 임의대로 협의하지 않고 뭐 파기하고 중단하고 해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우려스럽잖아요. 그 전에도 이제 그 우려스러워 가지고 2023년 11월에 GH와 이제 경기도에 문서를 보내서 뭐 정상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또 혹시나 이게 또 중단될 게 아닌가 해서 우리가 이제 법률적 상식을 좀 동원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미 문서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진행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행정 절차가 진행됐죠. 9번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이거와 상관없이 법적 구속력과 행정 구속력을 갖고 있다라는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계획을 변경해서 2031년까지 이제 변경된 거를 또 경기도가 언제까지 또 변경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거는 실무협의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할 부분이지. 그렇죠. 도지사나 부지사가 일방적으로 해라 말아라 결정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서서 언급하신 그 협약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명시는 돼 있다고 하지만 판례에도 사실 행정청 간 협약은 구속력이 어느 정도는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중점적으로 그 법리 해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솔직히 저도 정치인이지만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시민의 뜻입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하는 거고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맞겠죠? 예, 맞습니다. 예. 행정이나 정치나 시민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네. 물론 하지만, 이제 그 시민의 뜻이 어떤 법적 절차와 이제 규정에 맞춰 가야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법적 절차를 뒷받침하고 규정과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은 그거는 뭐 발 벗고 나서서라도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 시민의 뜻을 대신해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사실 어떨 때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지만 어떨 때는 또 유연한 대처도 필요합니다. 제가 원하는 바는 사실 지금 현재 구리시는 슬기롭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되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두시고 그 대안에 따라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반드시 구리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